민사집행법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집행권한이 있더라도 실제로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민사집행법은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채권자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받고 채무자는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절차가 공정하게 운영되며 모든 사람은 법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사집행법은 법적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최종적인 장치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편 총칙에서는 민사집행법의 목적과 기본 원칙, 그리고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 집행관 및 법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사집행이 이루어지는 법적 기반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제2편 강제집행에서는 강제집행의 절차와 요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 즉 집행권한의 필요성과 집행법원의 관할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절 재산명시 절차 등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 즉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에 대해 다룹니다.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부동산 강제경매 및 강제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특정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설명합니다.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채무자의 동산을 압류 매각하여 금전채권을 변제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는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물 인도, 권리 이전, 일정 행위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집행 절차를 다룹니다. 다음으로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입니다. 여기서는 저당권,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제4편 보전처분입니다. 보전처분은 본안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채무자의 재산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제1장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채권자가 본안 소송 전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제2장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로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 이전을 방지하거나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처럼 민사집행 절차는 조문이 곧 집행의 실무와 판례의 출발점이기에 절차의 지도이자 집행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지법 35번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판례는 하도급 구조에서 임금채권과 공사대금 청구가 충돌할 때 최초 도급인의 법적 책임 범위와 채권자 대위권의 인정 요건을 동시에 다룬 사례로 근로자 보호와 민사채권 실현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판결입니다. 특히 구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의 해석, 그리고 연대보증과 채무이행의 구별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고는 하수급인인 A회사의 채권자로 A회사가 최초 도급인인 피고 B회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채권자 대위권으로 행사하였고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가 상위수급인으로서 A회사 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구근로기준법 제44조의 내용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면서 직상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그 상위수급인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상위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과 임금 연대 책임을 동시에 청구한 복합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법률 쟁점은 세 가지로, 첫째, 근로기준법상 상위수급인의 최초 도급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둘째,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행위에 연대보증이 포함될 수 있는지, 즉 지급 완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셋째, 선택적 청구의 일부가 인용될 경우 전체 판결을 파기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이 문제된 사항이었습니다. 원심 판단으로 피고는 최초 도급인이므로 수급인 또는 상위수급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연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일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했고 하도급대금 지급 및 연대보증 공정증서 작성 등도 했으므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임금채권 대위 청구와 공사대금 대위 청구 모두 부정하고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단을 살펴보면 도급이 2단계 이상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의 해석상 도급인을 직상수급인으로 확장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법은 직상수급인만 연대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으며 직상수급인은 도급을 받은 사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을 뜻하고 도급인, 피고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공사에는 2단계 이상 도급 구조가 존재했으므로 피고를 예외적으로 직상수급인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대금 대위 청구 부분에서 피고가 일부 연대보증과 공정증서 작성은 돈을 실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책임만 약속한 것일 뿐, 따라서 이를 근거로 공사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은 법리 오해라고 하였습니다. 즉, 아직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선택적 청구 중 하나라도 이유가 있다면 전체를 파기해야 하므로 원심 판결 전부 파기 및 환송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하도급 구조 내에서 근로자의 임금 채권 보호와 민사적 공사대금 채권의 실현 방식을 동시에 다룬 복합 사례로 연대보증과 실제 지급의 법적 차이,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의 적용 한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도급 관계에서 최초 도급인의 책임 범위와 보증 행위의 효력에 대해 보다 엄격한 해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